제주 마을의 중심에는 대개 팽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터였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심지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팽나무. 이 팽나무는 유구한 세월 동안 굳건히 서서 현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아왔고 지금도 살아 숨쉬며 마을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나무가 자연 그대로라면 마을의 정자나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문화적인 것이 되고 마을의 삶, 문화 자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인류가 처음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견고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는 끊임없이 도자기의 발달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으로서 단순한 하나의 그릇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문화로그왓에서는 흙과 불, 도공의 혼으로 빚어내는 예술, 도자기 예술의 은은한 멋을 재발견해봅니다. 조천의 산자락에 위치한 오늘 주인공의 작업실을 찾아가는 길. 봄은 제일 먼저 꽃과 나무에 찾아오는데요. 목련 가지에도 환하고 깨끗한 봄빛이 한껏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흙가마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도공의 혼과 숨결이 담긴 이 가마에서는 어떤 모양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완성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둘러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 봅니다. 작업실 안은 도예 전시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작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양과 색이 다른 그릇들이 온갖 매력을 뽐내는데요. 실용성과 멋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다과는 찻향을 품고 있는 것 같고 마르길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은 조금 전 본 목련빛을 닮았습니다. 이 작품들을 만드니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작업 중이신가 봐요. 네. 이 작품이 같은 작품 같은데 맞나요? 예, 백자 달항아리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달 항아리요. 네. 이음새가 보여요, 네. 선생님. 우리나라 소재가 네. 점력이 좋지 않아서 네. 발 모양 형태를 두 개를 접합시켜서 하나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반반을 작업하시고 예. 붙여서 예. 이렇게 하나로. 지금 선생님 몸보다도 작품이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크기에서 이 정도씩 네. 위아래로 이 정도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적이군요. 말하자면. 예. 그죠? 이렇게 커다랗고 둥근 항아리는 다른 말로 달 항아리라고 부르는데요. 규모가 커서 물레로 한 번에 성형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고 후에 두 부분을 접합시켜 완성합니다. 그리고 소성 후에는 23% 정도로 그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때문에 반듯하게 비례가 맞은 것도 있지만 만든 사람의 손맛에 따라 둥근 형태가 각각 달라 완벽한 조형미보다는 부정형의 둥근 멋이 달 항아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흙이 까다롭고 접합 부위가 있어 작업량의 반 이상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고 형태와 색깔이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는 일이 많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네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를 담은 달 항아리 작업을 하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 내공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흙과 불과 도공의 혼으로 빚어지는 도예.
20여 년간 생활자기와 도예작품의 경계를 넘나들며 열정과 집념, 온기가 담긴 그릇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작업은 장식장에 들어가는 의미 없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도예가 한용민 선생님 맞으시죠? 예. 작업실까지 저희 초대해 주시고 아무튼 눈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떤 파트라고 부르죠? 이 해오신 과정들이 조금 독특하다고 들었는데, 네. 장르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창기 졸업해서 내려왔을 때는 분청사기 위주로 하다가 최근 2,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백자로 좀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뭐 매력 있게 다가와서 당연히 시작을 하셨겠지만 특별히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아주 큰 도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넘어오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쁜 걸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거기서부터 이걸 해봐야겠구나. 한눈에 반하셨군요. 네. 네. 기억나는 게 백자 숙문병이라고 왜 주벽에다가 철화로 이렇게 새끼줄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백자 숙문병,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았었어요. 백자 승문병은 잘록하고 가는 목에 나팔처럼 벌어진 입과 유려한 몸체가 특징인 주병입니다. 목에 걸린 문양이 마치 술을 마시다 획 술병을 들고 가기 편하게 끈을 메어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우연히 만난 이 승문병의 실용성과 멋을 두루 갖춘 매력에 사로잡혀 도예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자기가 눈으로 보는 예술작품만이 아니라 그 쓰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상 아래 부담 없이 사용되는 생활자기를 선보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만드는 그릇들은 독특한 사상과 기술이 접목된 작품들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조선 백자를 만들던 선조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하시면서 어떤 순간 힘드셨을 때도 있었고 더 매력을 느끼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토지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소성할 때 들어가는 재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공부하는 재미도 솔솔치 않게 재밌습니다. 무슨 나무 재를 태워서 얘를 유하게 바를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토지를 흙에다 섞어야 될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역별 특성들을 알아가는 면, 좀 힘들어도 흙을 놓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주도는 특성상 그 도예가 활발히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로 내려오셔서 또 활동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물론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선생님이 분청사기를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개인전을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찾아보고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 분청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산업도자를 한다, 개인전을 앞뒀다 그러면 또 찾아가고, 옹기를 한다 그러면은 옹기하는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거기서 배우는 것은 어떠한 책이나 뭐 대학보다 더 많이 배웠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 흙이 좀 특수하잖아요. 네. 예, 작업하시는데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조밀하게 자화시키고 싶은데 그 온도까지 버티지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흙은 사기나 자기 문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옹기 문화에 맞게끔 흙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던 그 자연의 색깔들,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 변화되는 그 백자의 다양한 색들이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는 아마 제주도가 최고가 아닌가. 그동안 제주의 화산토는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도자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는 사기나 자기보다는 옹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흙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 화산토가 가진 검은 빛은 질박한 멋을 내기에 적합하고 백자에 오묘한 깊이를 더한다고 한용민 도예가는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제주 흙만이 가진 장점에 주목해 다양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사기 네. 그리고 옹기까지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이제 소송 온도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뭐 토기, 옹기, 도기, 그다음에 사기, 자기. 뭐 1250도 이하는 도기로 보시고 그다음에 1230도 이하는 옹기로 보시고 그래서 그 밑에는 토기로 보시고 그다음에 1290도까지는 거의 사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1300도 정말 자화가 잘 되는 온도까지는 자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분의 기준은 네, 소송 예. 온도에 따라. 소송 온도. 네. 최근 백자를 시작하기 이전 그는 오랫동안 분청 사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분청은 전통 도자 문화 유산 중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독창적 회화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청자와 달리 의도적인 장식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소박하면서도 정겨움이 넘치는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태동한 점도 하나의 이유죠. 여기에 한국적 순수미를 대표함은 물론이고 신비로운 예술적 세계로 이끄는 분청의 매력은 무한합니다. 오랜 시간 분청 작업을 해온 한용민 도예가가 말하는 분청의 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분청 사기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그 전에 작업을 쭉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분청, 회청 사기의 준말이 분청 사기입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 청자가 맥이 딱 끊기게 되죠.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분청 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청자의 색감을 많이 띄고 있다가 그 위에 아주 부드러운 색상의 분청 사기의 그 정성기를 맡게 되죠. 조선 중기 때. 크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뭐 계룡산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분청 사기 같은 경우 그 사토질에다가 화장토라고 그러는데 회백토를 바르고 내가 원하는 표현 할 수 있게끔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니었나. 경기도 분청하고 계룡산 분청은 경기도 거는 좀 더 절제되고 섬세하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계룡산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형태. 그러니까 화장토를 칠하든 붓칠을 하든 철화를 그려놓든. 그는 20년간 맨손으로 흙을 짓이기고 다듬어 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예는 손맛이라고 하지만 도예가 한용민은 단아함과 단정함을 추구합니다. 완성도 높은 예술로서의 작품보다는 음식이라는 주인공을 만났을 때 주인공을 빛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에 더 주목하기 때문인데요. 단정함은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의 기본이자 그릇을 만드는 이의 마음입니다. 분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청이 선생님 뭐죠? 거친 갈색의 흙에다가 하얀 흙물을 발라서 색상이 대비되게끔 하는 게 분청 사기의 가장 특징인데 기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상감, 인화, 박지, 뭐 철화, 귀할, 덤벙 뭐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은 저는 보통 인화문이라든지 박지 기법을 많이 했습니다. 인화문이라는 것은 꽃도장을 표면에 반건조된 상태에서 꽃도장을 찍어놓고 화장토를 바르고 살짝 긁어낸다라든지 아니면 박지 기법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백을 지원해서 본연의 태토가 드러나게끔 하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출토되었던 그 모밀사발 이제 막백자라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이 드러나는 색상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네.
그냥 이미지적인 색상이 아니라 진짜 와닿는 색상, 유하게 뭉치는 형상까지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백자에 대한 매력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릇을 만나게 돼서 백자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과거 제주 사람들에게 메밀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친근한 서민들의 음식이었는데요. 지금도 가을이면 중산간 곳곳에서 숨막히게 아름다운 메밀꽃 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메밀꽃의 빛을 닮은 그릇을 제주 사람들은 메밀사발이라고 불렀는데요. 메밀사발과 메밀꽃은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소박한 쓰임새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자기로 탁 놓고 작품으로도 용도가 있지만 또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 그릇이기도 하잖아요. 네. 흙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릇이든 뭐 항아리든 접시든 뭐 뭐든지 간에 그 근본적으로 그 자세는 남을 배려하는 그릇을 만드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 선생님께 어쨌든 서비스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관중을 향해 또 대중을 향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저도 있었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남에 대한 또 사용할 분에 대한 배려라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머리를 띵 하고 울리네요. 도자기의 전통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새롭게 풀어보고 있는 한용민 도회가. 그는 분청과 백자를 현대적인 미로 되살려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그릇에는 촉감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찬찬히 뜯어볼수록 어딘가 따스하고 정감이 느껴지는 그릇. 작품은 도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도공의 혼과 철학이 담긴 예술작품이지만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다 보니 그의 작품은 쓰임을 갖는 실용적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작품 철학을 그대로 옮겨놓은 전시회가 얼마 전 이도동 둘하나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둘하나 갤러리는 주민센터 한켠에 있었던 비품 창고였는데요. 이 공간이 이제 비품이 아닌 작품으로 채워져 시민들에게 예술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의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밋밋한 흰색이 아닌 은은한 유백색의 표면은 조선 백자의 자연스럽고 우아한 매력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작품 곳곳 작고 귀여운 개구리의 모습이 보이네요. 전시의 제목이 정중지화 맞죠? 예. 장자가 말씀하신 거를 저희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시간과 관념과 공간에 대한 그 더 넓은 거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내 주변의 모자람도 채우지도 못하면서 더 넓게 간다는 건 말이 안 된 것 같아서 개구리는 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울한 개구리라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그 메밀사발 얘기하셨어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요. 예. 지금도 중산간에 가면 메밀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메밀도 아침에 보는 거랑 점심 때 보는 거랑 저녁 때 보는 거랑 그 꽃 색깔이 미묘하게 이게 변화가 되는데 그 색깔을 아주 충분하게 잘 설명해 준 게 메밀사발. 어찌 보면은 백자의 색을 다 담고 있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메밀 자체가 백자색을 다 담고 있다 해서 아마 메밀사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단어를. 근데 굉장히 구수하기도 하고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메밀꽃이 가진 그 은은한 느낌이 메밀사발이라는 단어랑도 연결해서 선생님 작품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시실에서 작업하던 달항아리의 완성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달항아리의 매력은 소박한 빛깔에 있습니다.
평범하면서도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그 소박한 빛이 진실의 멋을 알게 합니다. 둥근 달 항아리의 은은한 곡선과 멋이 오름의 완만한 곡선을 담은 듯도 하고 그의 백자는 어쩐지 제주인의 미소 띤 둥근 얼굴 같습니다. 아까 작업실에서 본 그 작품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그 23%보다도 훨씬 더 작아진, 이게 온 사방이 다 그만큼 작아져서 그죠? 달 항아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나요? 달의 형태를 닮아서 일단은 쉽게들 둥글게. 네, 네네. 달 항아리라 그러는데 그 달이 이제 초승달에서 만월에 가기 때까지 부족하면서 채워주고 또 채워지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 아니면 넘치면 버리게 되게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달 항아리를 참 좋아합니다. 진지한 마음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듯이 저는 오늘 저는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왜 옛날 도공들이 저거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재밌습니다. 둘하나 갤러리는 주민들을 소통하는 갤러리인 만큼 전시의 수익금 중 일부는 복지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시된 작품들은 장식장에 가만히 두고 관조하는 감상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이 있는 용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 장식장에서 서민들의 주방 찬장으로 그릇들을 옮겨온 것 같은 친근한 전시입니다. 그 선생님 만드신 그릇들을 보니까 빛깔이 다 조금씩 달라요. 예, 백자 같은 경우는 제주도 모래를 좀 섞어 본다든지 도석지를 지방별로 조금씩 다르게 쓴다든지 같은 소지, 같은 유약이지만은 불을 환원에 가깝게 뗄 건가 아니면 약간 부드럽게 중성에 뗄 건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 저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아래쪽은 거의 갈색에 가깝고 위쪽은 밝은. 네, 제주도 소지를 조금 섞어서 거친 사토질에 장작가마 뗐을 때 위에는 유약을 바르고 밑에는 그냥 불길 가는 그대로. 네. 작품의 모티브는 거의 다 옛날 형태들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릇들 중에 사발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메밀사발은 무겁긴 하지만은 뭐 주어진 형태감도 자연스럽고 유약의 흐름도 자연스럽고 또 심지어는 굿부분에 처리되는 그런 그 표면 질감까지 너무 그간 공부해왔던 것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됐고 뭔가를 재발견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좋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급이 좋은 문화재일 수도 있지만은 동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민중이 다 같이 누겼던 그런 그릇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을 해. 예,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그릇 자체도 훗날 또 얘기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는 자신을 표현하는 오브제 작업도 하지만 쓰임을 표현하는 생활자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찾아뵙고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그릇 만드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오로지 열심히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예, 각 지역에 특색이 있는 그런 무기재료들이 많은데 그걸 직접 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고 주변에 있는 무기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거기서 얻는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제주도 도예계의 좀 나은 방향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실생활에도 마구마구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네. 불과 흙과 도공의 혼으로 탄생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열정과 집념, 온기가 담겨 살아있는 도예를 선보이는 한용민 도예가. 그는 오늘도 가마가 잉태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맛과 불길이 지나가는 느낌을 찾아 한층 완성도 높은 제주 도예의 경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